네, 여러분들이 보다 교육학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비전 교육학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PPT를 한번 수정해 보았습니다. 이전 강의들과는 좀 다르게 키워드 중심으로 좀 넣으려고 했고, 또 보기 편하도록 도표 위주로 제작을 해봤는데, 편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뭐 괜찮다, 아니다 또 피드백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반영해서 다음 강의에 또 적용해서 한번 강의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응원해 주신 분들 점점 늘어나서 힘이 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랑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번 연도에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번 힘내서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꼭 제가 부탁드릴 점은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모르는 거 질문해 주시고, 또 그래도 주변에 이런 강의가 있다, 그래서 활용해 봐라. 꼭 비싼 강의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의들이 있으니까 주위에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타당도에 대해서 다 해보았고요. 그래서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준거의 개념이 반드시 수반되는 개념이었다. 준거. 그래서 어떤 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을 만족시키고 있으면 타당도가 있는 거고, 그 만족시키지 못했으면 타당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했다. 구인 타당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구인 타당도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제 기준하에서 뭔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하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구인 타당도는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고, 오늘은 신뢰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게 끝나고 나면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실험 과정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타당도 중에서도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실험을 설계할 때 어떠한 내가 표본 집단을 뽑아내서 우리 실험을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어떤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 결과를 할 때 그때도 타당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평가 도구에 대한 게 끝나고 나서 실험할 때, 실험을 설계할 때 우리가 주로 다루는 뭐 종속 변수라든지 독립 변수, 거기에 따른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뢰도에 대해서 할 텐데, 신뢰도란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측정하고 있냐를 의미한다. 그래서 타당도는 준거의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면,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키워드는 바로 정의에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뭐가 안정적이냐면 결과가 안정적인 겁니다. 결과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시행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어도 동일한 결과치가 나와야 된다. 그걸 또 키워드별로 딱 정리해보면 뭐다? 결과가 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평가 도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반복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측정 도구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 즉 100% 완벽한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뭐 오차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거의 동일한 결과를 측정해낼 수 있어야지 그 평가 도구는 뭘 갖췄다 할 수 있다? 신뢰도를 갖췄다 할 수 있다. 그래서 A라는 평가 도구를 제작해서 낮에 시험하고 밤에 시행하고 일주일 뒤에 시험하고 한 달 뒤에 시험해도 아이들이 똑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그 평가 도구는 신뢰도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저울이 있다. 저울이 있는데 아침에 몸무게를 쟀는데 50kg였다. 밤에 쟀는데 몸무게 70kg였다. 저울을 그냥 갖다 버리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결과치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보면 어느 하나의 검사를 오늘 측정한 결과와 내일 측정한 결과가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다르게 나온다면, 예측할 수 없는 정도, 그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따라서 신뢰도는 측정의 결과가 거의 동일한 값이 나와야 한다는 결과의 안정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그래서 정의를 서술할 때 신뢰도가 뭐였지? 개념이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신뢰도는 딱 키워드 한 개, 안정성. 그 안정성에서 이제 가지를 치고 나가는 겁니다. 무슨 안정성? 결과의 안정성이었지. 그리고 뭘 생각한다? 저울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침 저울, 저녁 저울.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시험에서 정의를 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추세가 내용 타당도의 정의를 쓰라고 나왔고, 그 시험에서 규준지연평가, 중거지연평가, 중거지연평가의 정의를 써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아실 테지만 가장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어떤 특징을 써라고 했을 때는 너무 범위가 애매해지고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명확한
특히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점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주로 나올 수 있는 게 장단점 명확하죠? 정의 명확하죠? 어떤 요소들 명확하죠? 키워드 중심으로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신뢰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평가 방식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 두 가지 평가 방식이 있죠. 규준지향 평가와 준거지향 평가. 말이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요. 규준지향 평가는 뭐다? 상대평가. 그래서 남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성취를 했냐 따져보는 게 규준지향 평가입니다. 그래서 일렬로 줄 세우기. 100명의 학습자들이 실시했을 때 1번부터 100번까지 어떻게 나열할지 판단하는 게 규준지향 평가. 준거지향 평가는 아이들이 나열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개개인별로 어느 정도 목표를 도달했냐를 보는 거예요. 1번부터 100명의 학생들이 있을 때 1번부터 100등까지 나열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1번 학습자는 목표를 얼만큼 도달했고 2번 학습자는 얼만큼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 목표 도달 여부에 따라서 줄 세우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목표의 기준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그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해 봤는지 판단하는 게 준거지향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라고 했을 때는 규준지향 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준거지향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평가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자, 규준지향 평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5명의 학습자들을 우리가 줄 세우기를 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제 A, B, C, D, E 5명의 학습자를 어떻게 잘 변별해내야 되는 게 규준지향 평가의 목적입니다. 즉 1등부터 3등, 4등, 5등까지 이 학습자들을 배열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우리 측정할 때는 반드시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간에 그 학습자의 심리 상태가 안 좋았다든지 아니면 그날 뭐 갑자기 비가 왔다든지 해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변수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이 신뢰도를 높이는 게 목적이겠죠. 이해되죠? 그런데 규준지향 평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변수에 휘둘리지 않을까요? A랑 B랑 C랑 D랑 E의 차이를 더 명확히 잘 변별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차를 더 많이 벌리면 되는 거예요. A, B, C, D, E 간의 점수 차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A, B, C, D, E 결과가 나왔다. 근데 둘이 2점씩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근데 어떤 평가 도구는 10점씩 차이가 나도록 평가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차가 2점씩 나버리면 오차에 의해서 순위가 변동, 결과가 뒤바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신뢰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하되는 거예요. 즉 규준지향 평가는 상대적 서열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점수 차가 조금밖에 안 나버리면 어떤 오차에 의해서 그 점수 차가 뒤바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측정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2점의 점수 차밖에 변별이 안 된다면 오차에 의해서 이 점수가 뒤바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 평가도는 신뢰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학습자의 점수 차이를 변별시켜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최대한 점수 차이를 벌리는 거죠. 그게 규준지향 평가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규준지향 평가에서 신뢰도라고 한 건 뭐냐면 검사 점수의 서열이나 상대적 위치가 일치하는 정도. 100번을 시행해도 A, B, C, D, E가 처음 시행했을 때 1등, 2등, 3등, 4등, 5등이 나왔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해도 그 1, 2, 3, 4, 5등은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그게 규준지향 평가에서 신뢰도입니다. 하지만 준거지향 평가는 뭐죠? 목표에 도달 여부잖아요. 그래서 목표의 도달과 미도달을 딱 구분 지어질 수 있는 그 평가 기준이 평가 문항이 제한될 거잖아요. 평가 문항을 딱 실시했을 때 학습자는 이 평가 도구를 통해서 측정한 결과치를 봤을 때 A는 평가 목표를 도달했어. 그다음 B 그 중에서도 A는 70% 도달했고 B는 60% 도달했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의 도달과 미도달의 분류 결정이 일관성 있을 때 A는 70% 도달했는데 그 다음 시험 치니까 60% 도달한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 50% 도달한 걸로 나왔어요. 이렇게 목표의 도달 여부가 계속 변경되면 그 평가도는 신뢰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준지향 평가와 준거지향 평가는 그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신뢰도도 다른 개념에서 살펴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결국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규준지향 평가나 준거지향 평가냐에 따라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공통적인 부분도 있어요. 둘 다 평가라는 항목이기 때문에 규준지향 평가, 준거지향 평가 둘 다 적용될 수 있는 신뢰도 높이기 방안도 있지만 규준지향 평가만 해당되는 신뢰도 높이기 방안이 있고 준거지향 평가에만 해당되는 신뢰도 높이기 방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나눠서 신뢰도의 개념을 머릿속에서 숙지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떻게? 기준지향 평가 시험을 실시했을 때 그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어야 되는데 다른 방안을 적어버리면 틀린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단 정의와 기준지향 평가, 중거지향 평가에 따른 신뢰도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해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다음 페이지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신뢰도 측정 방법도 알아보고 시험에 나왔었죠 이미. 그리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